여하! 려덕입니다. 오늘은 다크플래시의 DF7100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딱 봐도 겁내 크죠? 이 녀석이 과연 속빈강정은 아닐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다크플래시의 DF7100 2022년 5월에 출시된 온기가 약간 남아있는 신제품입니다. 미니타워부터 미들타워까지, 그리고 DLM부터 DLE, DLA, DLH, DLX까지 다양한 구조의 제품들을 내놓았던 다크플래시의 첫 빅타워 케이스인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약간은 부드럽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샵다나 기준 22만 5천 원의 가격을 보니 약간은 마음이 바뀌려고 합니다. 참을인 3번이면 사람도 살린다고 오늘도 붓을 들고 수행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격적인 가격 정책만큼이나 디자인도 공격적으로 가져갔는데요. 먼저 전면 패널을 보자면 마치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혹은 망작 그랜저의 그 그릴이 생각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리뷰 사진에선 BMW를 예시로 들기도 하던데 그것도 상당히 유사했고요. BMW랑 현대랑 둘 다 맥주만 아저씨가 발 담근 거라 그런가? 그럼 이 케이스도 맥주만 아저씨의 작품? 요 전면 패널은 아이씨발 존나 길어가지고 팔이 안. 요 전면 패널은 알루미늄 핫포일 스탬핑 공법을 사용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진 저도 몰라요. 상품 페이지에서도 고급 세단을 연상시키는 그릴 디자인이라고 언급한 만큼 확실히 노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단부의 구조는 셰시 위를 알루미늄 커버가 덮고 있는 것으로 6개의 나사만 풀면 알루미늄 커버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커버의 고정을 나사가 아닌 슬라이드를 통해 간편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드는데, 셰시 자체가 분리되는 게 아닌 만큼 요 정도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전면부와 함께 헤어라인 디자인을 적용해 통일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뒤쪽으론 빼곡한 타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커버 덕분에 상단부는 굴곡 없이 거의 평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포트들은 측면이 아닌 전면부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단자와 USB 3.2 C타입 단자, 리셋 버튼, 전원 버튼, LED 조절 버튼, USB 3.0 단자 2개. 버튼들의 조작감은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조작거리도 굉장히 짧았고 응답성이 좋았어요. 강화 유리는 스모키하게 처리되어 내부가 너무 들여다보이진 않습니다. 경첩심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당황스러울 정도로 두꺼워서 경첩 파손 걱정은 없는데, 강화 유리 쪽 경첩과 특별 제작된 요 손잡이가 유리를 뚫고 나사로 고정한 거라 타공 없는 슬라이드 방식의 제품들보단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반대쪽 판넬엔 화려한 타공이 있습니다. 패널 내부에 플라스틱 구조물을 덧대 타공의 입체감을 극대화시켰어요. 슈퍼카의 엔진 흡입구를 컨셉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확실히 역동적인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슈퍼카의 그것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이 타공에는 먼지 필터가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로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후면부는 생각보다 심심합니다. 8개의 PCI 가드는 모두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파워베이도 따로 별도의 셰시를 통해 고정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단부는 이 커다란 받침대를 통해 넓고 낮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드베이 쪽과 파워베이 쪽에 각각 탈착식 먼지 필터를 적용해 혹시라도 있을 먼지 흡입을 최대한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타워 케이스인 만큼 이 광활한 내부 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보이는데 가동 범위도 여유롭고 조절도 손나사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해요. 무엇보다도 약간 반들반들하게 유광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지고 좋습니다. 번들팬은 140mm 논 RGB 펜으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 펜인 만큼 막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RGB도 없어서 대형 케이스에 맞는 화려함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PWM을 지원하지 않지만 DC 모드로 펜속 조절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바이오스에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메인보드 유통사로 문의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빅타워인 만큼 펜질해야죠. 전면부 120mm 올 140mm 3개, 상단도 마찬가지로 120mm 혹은 140mm 3개를 장착할 수 있고, 후면부도 120mm 혹은 140mm 1개, 측면부는 120mm 2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 정도 되는 빅타워 케이스면 측면부는 시원하게 120mm 3개를 박을 수 있는데 2개 지연되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단부의 경우도 막혀있는 만큼 엄청난 펜질을 하기엔 약간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대 7개 140mm 펜을 달 수 있는 게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수냉 쿨러 라디에이터도 사실 약간 아쉽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 사실 420mm 라디 정도는 담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 360mm가 한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덩치에 걸맞지 않는 빈약한 호환성은 다소 아쉽습니다. 괜찮아 닥풀, 너네는 DLX21 하나로도 이미 레전드야. 그래도 공랭 쿨러는 185mm까지 호환이 됩니다. 185, 말 다 했죠. 185짜리 쿨러가 없어. 그래픽카드는 조금 뒤에 설명해드릴 하드베이를 장착하면 340mm, 하드베이를 장착하지 않는다면 480mm까지 지원합니다. 빅타워 케이스인 만큼 요 정도는 확실히 지원해야겠죠? 자, 저장장치 확장성과 선정리 공간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장치 확장성은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셰시에 박혀있는 하드베이 옆에 있는 나사를 분리해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2개의 SSD 하드 공용 가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빼는 자리는 동봉된 커버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개만 들어있으니까 2개 다는 못 막아요. 아무튼 요 베이를 별도로 샵다나 기준 12,000원에 판매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2개의 하드베이를 제외하고 케이스 위쪽에 나 있는 홈으로 3개까지 쌓는 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다? 하드베이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즉 SSD 하드 공용 가이드를 10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랑 별개로 메인보드 뒷판에 SSD용 가이드가 2개 따로 붙어 있습니다. 2.5인치 SSD로 도배를 한다고 하면 기본 제공 상태에서는 최대 6개를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SSD 2개, 하드 4개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드베이를 추가 장착하는 순간 가지수는 더없이 늘어날 거고요. 일단 이 정도의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거 오케이입니다. 자, 이제 선정리 공간 보겠습니다. 빅타워 케이스인 만큼 일단 굉장히 널널한 선정리가 가능하겠죠. 당장 이렇게 뒷판만 보셔도 겁나게 넓다라는 게 느껴지시리라 보입니다. 선정리 홀엔 고무 패킹이 적용되어 있는데 케이스에 물리는 이 외곽 부분이 넓고 두툼해서 빼고 넣으면서 헐거워진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벨크로도 4개가 기본 제공되는 만큼 굵직한 선정리와 큰 틀 잡기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케이스 크기에 비해 케이블 타이 홀이 조금 적어 보인다는 건 선정리 방식에 따라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베이를 추가한다면 이쪽으로 ID랑 SATA 선을 뽑게 되는데, 그런 만큼 이 층이 살짝 나뉘어져서 조금 더 깊은 선정리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드디스크를 다수 연결하더라도 튀어나오는 최고 높이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하드디스크 확장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보시면 셰시 안쪽으로 펜 케이블 정리용 홀도 나와 있어서 전면 펜선도 난잡하지 않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용량 파워를 사용하실 경우 가장 안쪽에 이 하드베이는 분리하셔야 원활한 선정리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 ATX 파워만 넣어도 약간 공간이 협소하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다크플래시의 빅타워 첫 출전 DF7100 케이스는 화려한 전면부의 디자인과 상단까지 이어지는 헤어라인 디자인, 그리고 측면에 슈퍼카의 공기 흡입구에서 차용한 타공 디자인으로 다크플래시의 첫 출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큼직하고 네모네모한 모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측 하단부의 하드베이도 기계적인 멋을 추가해주는 것 같아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 도장의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도장의 품질이 비싸고 싸구려고를 떠나서 약간 고무 코팅한 듯한 느낌도 들고 오묘해서 좋았습니다. 확실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쿨러, 라디 확장성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케이스인데 상단에 420mm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없다는 건 뭐랄까 허니버터 없는 허니버터 칩이라고 해야 할까요? 빅타워 케이스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결여된 거라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인데 이건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크플래시 첫 빅타워 케이스지만 디자인과 활용성 모두 다 평타 정도는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좋은 케이스 많이 만들어 주세요. 빅타워 레벨에서도 DLX 같은 대히트작이 나오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 케이스 가격 조금만 더 낮추자.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케이스 리뷰 때 다시 만나자고요. 안녕.